제가 PVC나 PP 또는 에폭시 아크릴 또는 합성섬유를 결합하고 또 돌가루나 금속가루를 결합해서 이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걸 가지고 각종 모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건축의 내장재로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것을 이제 프로테이저를 많이 섞어주냐는 저 수많은 종류가 수천 가지도 넘겠죠. 그걸 내가 일일이 말하기는 그렇고, 프로테이지를 어느 쪽을 높여주냐에 따라서 쓰임대가 안 들어간대요. 소재 분야가 이래서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안 쓰일 데가 없으니까요. 거의 모든 분야를 소재 하나만 개발을 해놓으면 거의 모든 분야를 다 들어갈 수 있고 모든 분야에 쓰일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장성이 크다라는 거죠. 제대로 개발하기만 하면. 창문을 일단 대체를 하고요. 그다음 창문 종류는 뭐 자동차 창문도 있고 기타의 그 유리를 대체를 하거나 그 일정 시장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체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깨지지도 않으면서도 질기거나 또는 이렇게 햇빛이나 이렇게 어떤 그런 부분들에 변색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강을 좀 해주면 창문으로뿐만 아니라 모든 섬유 계통에도 다 이렇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런 부분들을 창문으로 일단 뭐 P나 PP 또는 합성 섬유 종류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결정의 어떤 단단함, 뭐라 그럴까, 경도를 자유자재로 프로테이저를 따라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햇빛의 변색이 좀 잘 안 되고 내열성을 갖춘 것을 하기 위해서 유리막 코팅제, 각종 유리막 코팅제가 종류가 많아요. 그 중에서 유리막 석영 코팅제도 있고 각종 세라믹 코팅제, 그거를 섞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는 너무 광이 나면은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갖고 이거를 기존 창문을 대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쓰일 때가 엄청 많아요. 이것을 실로서로도 가능하다. 합성 섬유로서도 이것을 가능하다는 것을 약간 더 질기게 만들어 놓으면, 질긴 특성을 가진 것을 섞어서 섬유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제 제조 방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P나 PP 제품들 또는 아크릴 이런 부분들 또 에폭시도 사용할 수 있겠죠. 에폭시 부분은 따로 이렇게 그 섬유 계통에 섞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나일론, 그러니까 뭐냐면은 P나 PP 제품, 에폭시, 그다음에 뭐 합성 섬유 계열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나일론 같은 거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 섬유를 만든다는 거죠. 좀 따뜻하면서 보온성이 있으면서도 좀 질긴 섬유 종류들을 실의 형태로 가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P 제품과 PP, 그다음에 아크릴 또는 나일론과 합성섬유 계통을 섞어서, 합성섬유 계통은 옷을 만들 때 보통 쓰는데 뭐 옷이 변색됐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걸 갖다가 프로테이저를 높여주면 햇빛에 강한 잘 변색이 되지 않는 제품들을 창문 형태로 만들거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각종 뭐 이렇게 P나 PP에다가 이렇게 나일론 또는 합성 섬유를 가미하면 각종 파이프들을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뿐만 아니라 의료용 방수제를 섞어서 만들면 또 쓰일 때가 엄청 많습니다. 일단 방수가 되면서 이렇게 약간 에폭시 종류들을 섞어주면 좀 부드럽고 질긴 보온성 있는 그런 것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금속을 가루로 만들어 갖고 녹여서 같이 이런 종류의 제품들, 이게 만들 때는 이제 이런 제품들을
균일하게 PP, 아크릴, 유리스 그뭐 그다음에 뭐죠? 거기 합성 섬유를 가로 형태로 최대한 가로 형태로 만들고 균일하게 작게 만들어서 균일하게 섞어주면 그렇죠. 균일한 제품이 나오죠. 그걸 이제 순사적으로 조금씩 녹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굳혀가지고 다시 가루로 만들어서 균일한 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프로테이즈는 회사별로 뭐 원하는 종류를 따라 수천 가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프로테이즈 자체를 내가 어떻게 회사 만들고자 하는 제품인데 이걸 이제 가루 형태로 만들고 원료로 이제 보급을 하고 그걸 가지고 창문도 만들고 모든 부분을 다 만드는 뭐 샤시 부분도 만들 수 있고요. 샤시 부분도 잘 깨지지 않는 샤시 이런 부분들을 만들고 파이프 종류 합성섬유가 뭐 잘 깨집니까? 잘 안 깨지지. 그러니까 그런 종류로 프로테이지를 좀 섞어서 잘 깨지지 않는 파이프 좀 완전히 안 깨지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즐기면서 탄성이 있고 잘 안 깨지는 이런 종류의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면 이제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여기다 이제 돌가루 같은 것, 석영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석영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고 또 쌉니다. 전 세계에서 그 석영 종류의 돌들을 굉장히 천연 색깔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이런 경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P나 PP 합성섬유 이런 법 또는 아크릴 또는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결합해서 에폭시도 결합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회사 마음이니까 이렇게 돌가루, 금속가루를 첨가를 하면은 또 다른 환상적인 것이 나옵니다. 또는 이렇게 첨가를 하는 것을 따라서 약간 그 알갱이의 크기를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데다가 좀 어떤 야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경도를 딱딱하면 그렇죠. 내화성도 있게 되는 거죠. 딱딱하면 열에도 잘 안 타게 되고 딱딱한 경도를 좀 그렇게 강화시켜 놓으면 외부에 있게 사용할 때는 그렇죠. 천연색에다가 그 저기 혹시라도 모르니까 햇빛 같은데 좀 외장재로 건축 외장재로 사용할 때는 유리막 코팅제 지금까지 뭐랄까 저기 세라믹 코팅과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의료용 방수제 이거를 프로테이제를 따라 섞어주거나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해가지고 또 외부의 햇빛 이런 부분들 열에 좀 강한 그런 형태로 건축 예정대로 만들어서 벽에 이제 크게 이렇게 뭐랄까 큰 타일처럼 만들어 가지고 붙여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건축 예정대로 만들 때 돌가루를 갖다가 좀 더 프로테이지를 많이 외부에 이렇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뿌릴 때 만드는 뭐 방법이야 뭐 다양하게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또 이렇게 또 시멘트 부분을 좀 고급 싼 물감을 염료를 사용하시면 싸게 나옵니다. 시멘트를 수많은 다양한 천연 환상적인 색깔들을 결합해 갖고 만들거나 또는 뭐 이렇게 각종 돌가루들을 모래를 대신해 가지고 돌가루들을 이렇게 환상적으로 색깔을 만들어서 외판을 만들고 거기다 더해서 뭐 이렇게 잘 경화되는 본드 종류들 이런 특수 본드들 나중에 물에도 좀 강한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또는 그것을 필요한 합성섬유 같은 것들도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갖고 해주면 훨씬 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멘트하고 이렇게 또 모래 종류들 그 다음에 시멘트하고 천연 색깔 시멘트가 이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염료를 환상적인 색깔을 하다 보면 또 실력이 잘하겠죠. 수많은 환상적인 시멘트를 서로 섞어서 그것도 환상적인 수많은 수십 가지 색깔이 섞인 시멘트 색깔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형형색색의 여기 수입한 돌가루 뭐 석영도 엄청나게 아름답더라고요. 석영이 싼데 전 세계에 흔하고 그런 것들을 가루로 내거나 알갱이 형태로 섞어서 판으로 만들어서 외장재로 사용하거나 건축의 내부 실내 외장재로 사용할 수 있고 벽체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가공해서 벽체를 배달하거나 파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금속 소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조 방법을 따라서 똑같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고 뭐 강철 소재가 됐든 뭐가 됐든 가루 형태로 알루미늄, 텅스텐 원하는 형태로 이것을 가루 형태로 만들고 균일하게 섞어주고 그걸 순차적으로 녹여서 굳힌 다음에 다시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다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막 프로테이지를 따라 수많은 금속이 다 가능하겠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가능하다. 거기다 이제 유리막 코팅제, 그 세라믹 코팅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넣거나 또는 우리용 방수제를 이것을 첨가제로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좀 많이 넣어주면 이것도 부식이 잘 안 되면서 10가지 그 뭐랄까 그 내열성을 갖춘다거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전기 점도가 상대적으로 전파 공격이라든지 이럴 때 특수 금속으로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제품들, 이런 석유 기반 이런 제품들에 따라 여러 가지를 섞어 놓은 것은 반도체 웨이퍼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웨이퍼 같은 데도 사용될 수 있다. 그때 이제 프로테이지를 뭐 PP 또는 아크릴 아니면 합성섬유 이런 것들을 섞어 가지고 그렇죠. 웨이퍼 유리를 제가 창문을 대신하니까 창문 만든다 그랬잖아요. 이걸로 그죠? 아크릴을 빼도 돼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로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웨이퍼 반도체 웨이퍼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경도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모든 산업 제품의 부품을 만들 때도 사용하고 안 들어가는 데는 없을 것 같아요. 일종의 거기 이렇게 소재 분야가 그래서 좋다니까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는. 철근 만들 때도 이게 유리 석영제 이게 뭐 유리 석영제 코팅제를 넣는데 세라믹 코팅제 유리 이런 것들을 섞거나 우리용 방수제를 섞어가지고 철근 자체가 잘 부식이 안 되는 그런 철근을 만든다든지 거기다 철근에다 제가 심지를 넣는다 그랬죠. 약간 꼬아서 만든 철근 같은 철사 같은 것을 강하게 꼬거나 그 철사에 두께가 있으니까요. 꼬아가지고 그것을 중간 심주로 만들어 놓으면 강하게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도 보면은 이게 철근 콘크리트에다 철근을 가로세로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하면은 딱 이게 딱 심지가 되잖아요. 그래갖고 튼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철근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철근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 세로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철근을 심지가 어떤 형태로든 가로 세로 또는 꾸불꾸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힘이 전달될 때 사방으로 대나무밭 구조처럼 이렇게 힘이 퍼지도록 하는 특수 철근들도 만들 수 있어요. 가공에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철근 같은 거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쇠물을 부어가지고 철근을 만드시면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그런 철근들이 나와서 전 세계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막 코팅제 그다음에 세라믹 코팅제, 의류 방수제를 섞어서 부식이 잘 안 되는 부식이나 또는 잘 녹슬지 않는 그런 금속체를 만들고 금속 종류의 판과 수많은 그 원료들로서 이렇게 공급을 할 때 이 부분이 강화된 제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자유자재로 결합을 해가지고 목적을 그 목적에 따라서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뭐 특수광을 열이 잘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를 하면은 일단 내열성이 좋고요. 유리막 코팅제를 만들고 나서 그 위에 다시 유리막 여기 세라믹 코팅제를 섞어가지고 금속판을 만들고 그 위에다 다시 몇 겹의 형태로 세라믹 코팅을 해주면 훨씬 내열성이 강한 금속도 이렇게 오래 높은 고온에 있어서 층을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죠? 층을 여러 층을 만들어 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 층을 만들어 주는 방법으로 해서 겹겹이 만들어지면 그러니까 막 가령 제가 3겹 정도라고 이렇게 합시다. 세라믹 코팅은 3겹 정도를 이렇게 맨 밑에는 얇고
중간, 두껍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열이 외부로 발산하고 안으로 더 침투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이 높으면 다 녹죠. 안 녹는 건 없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세라믹 코팅에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특수한 강판, 특수한 금속 소재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유리를 만들 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외부로 안에 외부 열이 잘 침투가 안 되거나 하여튼 다양한 종류의 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유리를 대신한 제품을 PP 또는 아크릴 없어도 되고요. 어쩔 때는 그 다음에 거기다 합성 섬유를 섞어 가지고 유리막 코팅제, 그 다음에 세라믹 코팅제하고 아니면 그 의류용 방수제를 단독으로 쓰거나 섞어서 프로토제를 섞어서 쓰거나 해가지고 창문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에폭시를 좀 첨가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렇죠. 좀 더 기존과는 틀린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뭐 PPP에다가 합성섬유에다가 에폭시를 섞어주다가 그냥 합성섬유에다가 에폭시 섞어줘도 되고 합성섬유에다가 PPP를 다시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한 그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여기다가 이제 이런 합성섬유 만들기 위해서 세라믹 코팅제 이런 부분들을 섞어서 방수도 되면서 동시에 이렇게 보온성, 보온성이라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변색이 잘 안 되는 에폭시 특성이 좀 변색이 잘 되잖아요. 햇빛 같은데 그런 것들을 취약성을 보강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여튼 뭐 소재 분야로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제조 방법이나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석고부두에다가 합성섬유를 섞어가지고 가루를 합성섬유나 이런 PP 제품들을 섞어서 제품을 만들면 또 방수에도 또 강한 그런 석고보드가 나오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 MDF에도 제가 이걸 섞어준다 그랬죠. MDF는 이게 톱박계통들, 종이폴법, 합해진 이런 종류의 목재 부분들을 섞어준다. 여기다가도 곰팡이 제재, 에어컨 등에 살균할 때는 곰팡이 제재하고 각종 방수제들,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유리막 코팅제, 이게 세라믹 코팅제하고 의류용 방수제, 의류용 방수제는 일단 변색이 잘 안 돼. 이런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제품들을 만들 수 있다. 그다음 이런 부분들을 동이톱밥이라든지 이렇게 종이 펄프에다가 이렇게 합성섬유를 섞으면서 합성섬유라든지 각종 이런 계통을 PPP 이런 것들을 섞어놓은 제품에다가 돌가루, 금속가루를 섞어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제품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상판에다가는 좀 돌가루를 갖다가 상층에는 돌가루를 많이 뿌린다든지 이렇게 결합을 시켜가지고 다양한 제품을 돌가루 프로테이지나 금속가루도 넣을 수 있고요. 프로테이지를 틀리게 만드는 이런 형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 알갱이도 서로 사이즈를 틀리게 해서 결합해 갖고 제품화 시킨다. 그래서 실내 장도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석영 같은 경우는 일단 형형색 색깔이 아주 화려하고 각종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해서 단단함의 경도를 틀리게 해가지고 합성섬유 섞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단단함의 별별 제품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이런 종류 동인 톱밥, 종이 펄프, 합성섬유 종류들 PPP 이런 종류를 섞어갖고 돌가루하고 금속가루를 섞어주거나 이걸 가공을 해가지고 프로테이지를 따라서 가구도 막 온갖 가구도 다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거기다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가지고 하이그로시하고 결합도 되고 이 부분에 이렇게 그냥 벽판 온갖 종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제 기술료를 지급하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문을 일단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거거든요.
변색이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변색이 잘 되고 잘 이렇게 취약성이 있었는데 기존의 창문을 갖다가 하나의 창틀이라고 그러면 샤시 종류 창틀이라고 그러면 거기다가 두 개. 유리로 하면은 그냥 이중창으로만 만들면 되고요. 유리 자체가 두께가 있어서 아니면 이런 종류의 창문들 PPP 아크릴이나 이렇게 합성 섬유를 섞거나 이런 다양성 이런 종류의 그다음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를 넣고 우리 아니면 거기다 우리용 방수제를 넣어가지고 섞은 이런 창문을 경우에는 얇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잘 깨지지도 않죠. 결정도를 뭐랄까 경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2중, 3중, 4중 이렇게 해가지고 공원에 저도 외부 환경에 좀 더 강한 그런 단열을 이룰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 저기 샤시 종류에도 단열재를 넣어가지고 샤시 제품 이런 베란다 같은 데나 창문 만들 때도 다 그런 식으로 단열재가 들어간 샤시 또는 단열재가 들어간 현관, 단열재가 들어간 방문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플라스틱 종류들을 만들 때도 이렇게 유리막 코팅제, 세라믹 코팅제하고 의료용 방수제를 넣으면은 상당히 이렇게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에다가 돌가루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플라스틱에다가 돌가루 집어넣거나 아니면 금속가루 집어넣어서 가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모든 별별 제품들이 다 나올 것 같아요. 플라스틱 종류로 해가지고 플라스틱 제품들 있잖아요. 그래서 경도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경도를 이제 합성섬유로 조절을 하겠죠. 합성섬유는 아니 돌가루, 금속가루로 경도를 조절하거나 해서 알갱이 형태로 이렇게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갖고 자유자재로 경도를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PPP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경도를 조절할 수 있다. 프로테이즈를 따라서. 그러므로 산업상의 모든 제품에 안 들어갈 곳이 거의 없다.